314페이지. 수를 을목은 뿌리가 마르고 낙엽이 지니 필이 개수의 자양에 의지해야 된다. 일단 사계절에 목은 다 일단 제격 투인으로 일단 격국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뭐 진월을목 양기가 승왕하니까 이제 양기가 이제 승왕해지니까 개수 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미월을목 목성이 고초하니까 말라서 허해지니까 그러니까 또 개수 쓰고, 여기서는 이제 낙엽이 지근이 필이 뿌리가 마르고 낙엽이 지니까 또 개수의 자양에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수 쓰고, 뭐 이런 공통점은, 그러니까 그 원인은 다 다르지만은 개수를 쓰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갑신시를 얻으면 이른바 등락개갑이 되니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수를을목이 갑신시를 얻었을 때, 수를을목이 갑신시를 얻었을 때 이때 등락개갑 가축가동, 그러니까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을목이 갑목을 기뻐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제격에서 주로 겁재를 써야 되는 경우에 등락개갑이라는 말을 쓴다. 또 만일 개수를 보고 또 신금을 얻어서 발수의 원천을 얻으면 정이 가갑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혹, 자, 이런 데서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수를 보고 왜 신금을 얻냐, 왜 경금을 얻지는 않냐, 경금을 얻어서 발수의 원천을 우리가 삼을 수도 있잖아. 또 을목에서 볼 때는 어차피 관살이 다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나마 칠살보다는 정관이 낫지 않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수월이 있잖아. 신을 품고 있잖아. 그러면은 신금이 투했을 때는 그 원신이 일단 동궁에 이제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경금이 투했을 때는 같은 기운이 있으니까 이제 원령의 기운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지 장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원기가 이미 있는 거와 원기의 기를 얻은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다고. 어쨌든 요것도 마스터리에서 일단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개는 있으나 신이 없으면 평상인이다. 자, 개수를 설명하는데 개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이 없으면은 평상인이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수론에는 개수가 우주에서 마른다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그 술토 자체가 개수에는 병이 되기 때문에 개수를 빨리 말리기 때문에 경금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또 신이 그 신금이 있어야 된다. 신이 있고 개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개수 일단 선용한 용신이 없으니까. 또 사주에 임이 많으면 수가 을을 생하기 어려우니 보통의 평상인에 지내지 않는다. 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라도 써야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임이 많다라고 했어. 그래서 많으면은 개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이것도 마스터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수월 을목은 개수가 투한 제격 투인격이 최상이다. 그러나 조토가 당황해서 개수가 쉽게 마르니까 신금의 발언을 얻어야 하고, 만일 금을 보지 못하면 무토에 의해 항시 위협받게 된다. 그렇겠지? 그 다음에 갑신생이면, 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 임수를 가지고 이미 수의 장생을 얻었으니까 일단 수기는 충분히 이제 유용하다고 봐야 돼. 토의 재가 아무리 지나쳐도 겁재로 구제함으로 문제가 없다. 만일 음간의 겁재로 투출하고 지지의 록생을 얻으면 기가 생광으로 변한다. 추동은 목기가 세절한 때로 간목에 의지하면 영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의 록생을 얻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 록생은 겁재 록생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말은 약간 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생시에서 이제 그
겁재가 이제 일단은 록성을 얻는다는 것은 지지에서 일단은 뿌리를 두고 투하면은 다시 이렇게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많으면 수가 을을 생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개수 대신에 우리가 임수를 써서 크게 효용을 거두는 것은 하목일 때는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이제 추목에서 그 임수를 써가지고 개수의 그 진신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또 그것이 또 너무 많아 버리면은 수월이기 때문에 뭐 부목되거나 물에 들기를 염려는 없지. 그래서 수분목부를 막 얘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임수가 많다는 것은 보통 임수가 이제 투하하고 지지에서 임수에 이제 록지가 되는 뭐 로왕지가 되는 글자들, 그래서 뭐 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또 또는 뭐 생이 되는 글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인데, 요때도 좀 지나쳐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치지 않고 적절히 제어가 된다면, 그래서 제어가 된다면은 뭐 발전은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가신을 써서라도. 그래서 임수가 많아 을에 물에 뜨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되게 평범하기 쉽다. 그러나 무토가 투하면 또 발전이 따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혹지지에 무토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진이나 술토가 있고, 개차 천간에도 투하면 종재로 보고, 그러니까 토국을 짓고 이제 무토 투하면 종재로 보고, 이때 비겁이 없으면 묘한데 하나의 비겁이라도 만나면 부옥빈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 자, 숙달에 되게 종재격을 이루면 분명히 되지만 종재를 이루지 못하면 제다 신약의 빈명이 되기 쉽다. 이렇게 이제 빈명 이렇게 사실 규정하는 건 좀 옳지 않아. 그러니까 부옥빈이라는 거는 고생을 좀 하지만 그래도 뭐 부잣집에 이렇게 내가 재물을 관리해주고 이렇게 좀 낮은 지위에 있어도 먹고 쓸 돈은 이렇게 벌 수 있는 근면함을 가지고, 그래서 빈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기 좀 어려워. 이제 부옥 빈인은 상대적으로 그 부옥의 주인은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비겁이 투하면 진종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 재를 배반하는 글자가 돼서 성국과 또 일관성이 돼서 불리하겠지. 원시가 말하는 부옥빈인의 가능성이란 술을 을목이 온전한 토국을 지어 종격을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운에서 재차 비거분을 만나 간지의 물상결합으로 제다 신약을 파격되는 상경도 둔 것일 수도 있고, 또 명식 원국에서 비겁이 투해서 성관수 일관성에 그런 유형을 지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이 보면은 음, 신축생과 같이 개수로 인해서 부종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서 사막국을 짓는 거하고 토국을 짓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토국을 지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토국을 지으면은 완전히 토로 변해서 기존에 이제 그 통근 역할을 못하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난강망에서 우리가 이제 어, 이 종격의 그 증가를 이렇게 표정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토국을 짓고 뭐 간목 하나가 투하면은 절대 뭐 종하는 법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보면, 토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수가 투관을 했을 때 축중의 그 뿌리를 잃지 않는 걸로 보는 것 같아. 토 같은 경우에는 토국에 한해서는. 자, 그 다음에 갑신시생일 때 이때는 등나개갑으로 격을 이루며, 만약 을류시색이 되면 을류가 되면 임묘운에 이래서 제다 신약으로 파격되기가 쉽다. 그렇게 되겠지. 이 경우에 이제 종제를 확실히 짓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갑신시 생길 때는 이때는 이렇게 겁재가 통근해서 투해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방신을 해주니까 이때는 등락기갑이라서 간목을 용하는 그런 격국이 있다 되었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경진운을 보면, 경진시에 나는 사람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완전하게 일단은 진종으로 일단 성립됐다고 봐야 되지. 그래서 뭐 일본 비겁을 두려워할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비거분은 두렵지. 하지만 어, 천간으로 오거나 뭐 지지로 오는 그런 운 하나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고 이러지는 보통 않으니까. 근데 이제 토운 같은 경우에는 뿌리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전제하면은 그 천간에 뭐 가분이 오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두렵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하나의 진종격을 지으면은 간지로 공이 운에서 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 자, 그래서 개를 용하면 금이 아내요, 수가 자식이 된다. 다만 자녀를 두기 어려운 것은 사계의 토가 극자이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개수를 우리가 용신으로 삼는데 특히 술토에서는 그 결핍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수가 술토, 수월에 굉장히 쉽게 마른단 말이야. 그래서 자녀를 두기가 좀 쉽지 않고, 만약에 이제 수에 생록지를 지지해 둔다고 하면은 뭐 그때는 굳이 자녀를 두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개수 용신을 자식으로 삼고 토가 수를 극함으로 자녀를 두기 어렵다고 한 점은 난강망식의 특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책을 저술하는 데서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제격 투인격은 모두 자녀를 두기 어렵다는 말과 진배 없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왕토의 자식성이 금이 매립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자식 농사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수월에 예를 들어서 신금을 자식으로 보고 신금이 매립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살이 고장지 있다고 해서 자식 농사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은 원문에서 얘기한 게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신금이 투하거나 경신금이 투하면은 개수가 일단은 그 수의 권한을 얻게 돼도 자녀를 두기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그 개수라는 성분이 그러니까 신금이 투면은 수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좀 더 유력하거나 건전해질 수는 있지. 하지만 술월의 이 개수는 축술형을 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술중무토가 다시 튀어나와서 개수를 합해서 갈 가능성이 많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토의 개수가 많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식 문제에서 좀 에러를 겪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개수가 안정되고 신금만 투하면 제투칠살에 파격이 되어 칠살귀신으로 인해 자식과 인연은 두텁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설명해서 조금 번거롭게 한 거야. 굳이 이런 설명을 갈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연관작용을 난강망한 용신자식을 그대로 육친으로 삼아서 단순히 토국수 작성을 암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자식 문제까지 진짜 이렇게 건드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수월 을목에서 개수는 조금 위태한 감이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개수가 말라서 증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